네, 오프닝벨 2부 다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를 이끌어가 주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첫 번째 이슈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올해 진행하는 기업 공개 중에서 그중에서도 대여급으로 평가를 받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증거금 역대 최고 기록을 또 세우면서 청약 흥행 대박을 좀 터뜨렸는데요. 증거금이 63조 6,198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 청약 경쟁률이 335.36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IPO 시장 굉장히 대여들이 많다면서요. 네네, 많습니다. 일단은 크래프트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자회사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카카오페이, 페이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10조 이상, 크래프트는 거의 뭐 30조까지 가는 대오고요. 나머지 뭐 카카오뱅크도 한 20조 정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공모주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금이 과연 기존의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또 자금이 글로 간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워낙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공모주만 하시는 분은 공모주만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간혹가다 손해 보는 종목도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그 공모주의 어떤 수익률이 계속 뭐 따상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또 이제 돈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공모주를 하더라도 이번에 SK 뭐 바사라고 하잖아요. 바사를 청약을 해도 못 받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또 노리고서 이제 장외 시장으로 또 이제 요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장외 시장도 보면은 이 가격 자체가 좀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사면은 그때 낭패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공모주에 청약을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욕심 안 부리고 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거는 좀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오프닝벨 2부 계속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10시 2분 10초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도 상승상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지금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87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5% 상승을 켜내면서 894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7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300억 원대 소폭이지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5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던 개인이 현재 1,5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까 한 30분 전보다는 매도세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500억 원대 물량도 출회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이 또 750억 원 정도 물량을 담아내면서 또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0.87%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1,6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26% 탄력 받으면서 136,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37% 상승한 92만 1,0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7만 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 0.88%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6.29% 급등하면서 67만 6천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 모두 1.8%대 정도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8만 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44,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HLB가 0.98% 소폭 하락합니다. 81,2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대 시세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7,200원 선 흐르고 있고 펄어비스가 1.62% 오늘 게임주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8,3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와 함께 탄력받고 있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48,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시젠 같은 경우가 3.68%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128,3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57% 그래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159,8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CJEN은 보합권으로 현재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비박 관련주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탁 생산 체결한 업체들, 오늘 MOU 체결한 업체들이 탄력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마 테라퓨틱스 25%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96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휴먼엔 같은 경우도 거의 20% 가까운 상승장 보여주면서 12,95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메타버스 안 볼 수가 없겠죠.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빛소프트가 1.65% 상승불 켜냈습니다. 5,56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M게임은 아까보다 좀 힘을 잃었네요. 2.27% 급락하면서 7,75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이 8%대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6,21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비비안도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현재 옵티시스와 선익시스템은 시세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대 급락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익시스템이 16,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MS 에듀도 4%대 하락장 연출하면서 6,2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프닝벨 2부,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은 흐름은 좋습니다. 현재까지 좋은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이제 오후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컷오프를 위층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 지금 순매도 포지션이 5조 원 없거든요. 아마 네. 거의 사상 최대 규모 같은데 이제 이거가 롤오버가 될지 아니면 또 장내 매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늘까지 이제 연기금이 항상 보면 오전에는 이제 순매수하는 경우에도 오후에는 순매도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늘까지 만약에 순매도를 하게 되면 50일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또 오후에 작용이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선물하고 우리 현물 차이는 어떤 거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는 뭐 코스닥이라는 종목들은 계속 이런 좋은 흐름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1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인데 장 초반 흐름부터 해서 어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보니까 그 정치 테마주 보면은 이제 오세훈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좀 바닥에 점점 올라오는 그런 그 뉴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테마주도 아마 계속 우리 그 윤석열 테마주랑 같이 아마 서로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혹시 이제 정치인 테마주에 이제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어제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리바운드하는 모습 보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못 오르는 모습이에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요새 보면은 장이 워낙 지지분하다 보니까는
이제 테마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네, 상황상.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테마주밖에 못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프닝벨 2부와 계속해서 함께 투자 관련 포인트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잘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오프닝벨 2부와 함께 좋은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슈킹이죠. 이슈킹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이제 오늘 제목 자체는 이제 청출어람인데 네. 일단 이제 원천 IP 및 우리 K 콘텐츠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IP 밸류 체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 해냈는데 사실 뭐 청춘어람은 이제 제자가 더 스승보다 낫다는 이런 그렇죠. 뜻인데 네. 사실 보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이런 거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선호주가 이제 네이버로 해서 네이버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앵커분이 이제 카카오는 왜 아니냐 했는데 이제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가 좀 상승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이런 그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한번 네. 이제 우리나라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사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길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종목들을 같이 좀 뽑아왔어요. 아우, 뽑아서 좋습니다.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 일단은 마지막에는 이제 종목들을 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이제 우리 인터넷은 IP에 대한 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여기에 이제 같이 편승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기술력을 좀 갖추거나 이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IP 자체가 어떤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창출하다 보니까는 어떤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연합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현 시점에서는 이제 트랜스미터 확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천 IP를 보유한 기업들이 일단 이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또 기업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현재는 이제 프로네트 바잉 산업에 일단은 고도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커머스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에서 이런 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 밸류 체인의 확장에서 IP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IP에 관련해 가지고 확장速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거의 뭐 가속도가 이제 붙을 이런 이제 수준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웹툰 IP가 이제 드라마, 이제 영화, 게임으로도 이제 확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웹소설이 또 웹툰으로 재탕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IP가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웹툰 산업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미래 그 선호 직업 중에 웹툰 작가가 또 랭킹 안에 맞습니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IP의 어떤 확장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그 체계적으로 막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존에는 그 시청자 확보가 가장 이제 중요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영상의 스트리밍이 도입되고 이제 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거에도 영향받으니까 독점적으로 내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일단 독점 타이틀을 놓고서 방영되는 게
많이 있다 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다양한 OTT가 이제 확장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있어서는 이제 치킨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누가 이제 1위를 차지하냐는데 그것도 관심인데,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흥행 요소는 이제 그 중요한 건 참신성이다. 네. 그만큼 좀 색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재탕 이런 건 좀 이제는 좀 진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제작 방식이 이제 트렌드를 쫓는 이런 행태가 다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다양성이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그 이러한 그 부족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툰 IP의 또 영상화 이게 네.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승리호라든가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툰 IP의 경우에는 신작보다 기존의 웹툰 IP에 일단은 기반하는 이러한 어떤 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일단은 제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미 그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스토리 라인이 일단 탄탄하다 이렇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IP를 활용한 뭐 웹툰 영상 제작 쪽도 이제 활발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는 어떤 IP의 어떤 연계가 넓어지고 있고 그만큼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은 이제 계속 확장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점에 대한 이제 봉착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IP 밸류끼리 어떤 체인을 형성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콘텐츠 산업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OTT 플랫폼의 경쟁 심화가 되면서 결국 콘텐츠 수요 확대가 되고, 콘텐츠 이제 공급 확대에 위해서는 인력 및 소싱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이 이제 약화가 되는데 소재가 고갈이 돼서 일단은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IP 투자를 확대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콘텐츠를 계속 새로운 걸 찾는 이런 그 어떤 패턴이 바꾸고 있다. 그럼 이제 주요 OTT 서비스의 어떤 그 자체 영상 비중이라든가 독점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경우는 이제 자체 독점 영상이 제일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독점, 세 번째는 영화인데, 훌루는 이제 이게 보면 그 미국의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디즈니의 자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 차이되는 게 뭐냐면은 비독점 영상이 가장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영화가 낮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또 제일 높은 게 이제 영화라. 이제 세 개 기업이 일단은 좀 이렇게 서로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IP 게임 IP가 확장된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미드의 전설 위메이드는 이제 웹툰, 그다음에 이제 쿠키런, 데브 시터즈는 이제 웹툰, 그다음에 킹스 레이드, 베스파는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웹젠의 문은 이제 웹툰으로 되고, 그다음에 네오이즈의 브라운 더스트는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해가지고 이제 확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확장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콘텐츠 플랫폼의 어떤 제작 업체의 투자 비용 2019년 기준 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데가 디즈니, 그다음에 코믹 에세트, AT&T라 쭉 있죠. 보면 이제 우리 그 애플도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아마존도 랭킹 5위에 있고,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IP 밸류 체인의 연합체가 이제 그 형성이 필요하다 형성 중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네이버 웹툰이 지난번에 와패드 캐나다 그 웹툰 업체를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M이 합병하고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출범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패드 이제 인수권을 보면은 이제 원천 IP에 대한 어떤 거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미국 내 웹소설 이제 플랫폼인데 기존의 네이버의 유저층과는 다른 유저층. 그러니까는 네이버의 어떤 유저층은 이제 젊은 세대인데, 그렇죠. 여기 와패드는 네. 약간 좀 나이가 좀 들은 이런 그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겹치지 않나 했지만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유저풀 확보와 동시에 원천 IP를 확보한다는 점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네이버의 와퍼드 인쇄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은 어떤 면에서 이제 그 IP 밸류 체인의 어떤 수직 계열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콘텐츠 선보가 매우 빠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트렌드 변화에 어떤 우리가 그
유행을 따르지 못하면 어떤 그 공급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 고려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제 콘텐츠 제작 시점부터 이제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올바른 어떤 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것도 중도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마지막에 보면은 또 결론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설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도 변화의 어떤 트렌드 가지고 히트 레이서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모델이 이미 그 일본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원래 이제 웹툰 소설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화라는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걸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웹툰이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나라 웹툰도 이제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일본의 경우는 이제 단행본이 발간이 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제작으로 이어진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영상화가 빠르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IP 밸류 체인의 형성은 비단 웹툰이나 게임이나 영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K-팝 플랫폼, MCN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합종 연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그 빅히트 위버스 플랫폼하고 이제 네이버의 V 라이브가 이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제 제휴가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와 같은 이제 플랫폼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일단은 연합체 구성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체가 되면은 그만큼 해외 진출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환되는 IP는 이제 수직 계야로 해가지고 초기부터 이제 방향 설정이 가능한데 이제 게임이 웹소설이나 시나리오 이렇게 가지고 다시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가는 다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에서 다시 게임으로 이게 순환되는 이렇게 IP가 순환되는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아이디어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건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렇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게임 시장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열렸다 해가지고 이제 요새 좀 약간 상승 추세에 있는데 기대되는 이제 KPIT 콘텐츠인데 이제 중국판의 한국 게임의 개방이 이제 점점 더 현실화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뭡니까 컴투스 외에는 이제 판호 발급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룸즈 콘솔 게임사가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갖게 했죠. 결국 이제 그 우리 그 중국 그 정부에서 현지 퍼블리셔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이제 판호 신청을 진행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호 관련 제기했다는 어떤 기대치를 일단은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게임주에 대한 계속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물론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장기 트렌드로 봐서는 이제 우상향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외자판의 발급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자판의 발급이 2019년에 186건에서 작년에는 이제 97건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발급 기간도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 2개월에서 3, 4개월인데 이제 간헐적으로 발급 진행했지만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작년에 이제 우리 게임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실적을 신호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2월 9일에 나오는 외자 판호가 이런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3월 중하순에 첫 외자 판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월에 진행이 됐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발급이 이루어져 가지고 2019년 수준만큼 짧아졌다. 그만큼 이제 이게 어떤 그 좋은 호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그 외자 판호 발급 관련해 가지고 그 모바일 관련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바일 관련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콘솔이라든가 PC 게임 비중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뉴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점차 이제 PC보다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많이 되거든요.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PC나 콘솔보다는 그래도 계속 모바일 쪽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저도 이제 놀린 게 뭐 길을 가나 뭐 전철안이나 버스나 보면은 이제 막 전부 정신이 없어요. 뭐 차가 오든 말든 그냥 모바일만 보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여성분들이 더 이게 맞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그냥 그쵸? 거기 다 매진한 거 스마트폰만 봐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 볼 때는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무선이 뭡니까 리시버를 하기 때문에 네, 소리를 꼈는지 안 쳐도 뭐 꼈는지도 빵빵거려도 모르죠.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맞아요. 안전상 거를 좀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외자 판호가 발급이 이어진다면 이제 중소형 게임 업체들은 더 큰 수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현재까지는 중국의 경우에 이제 외자 판호의 경우 이제 대형 게임에 대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중소형 게임에 대한 어떤 발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이제 우리가 중소형 업체들의 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IP 업체들을 일단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IP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모에 있어서도 IP의 비중이 다른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나 IP 게임들의 진짜 인기를 얻을 경우에 IP 밸류가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도 흥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게임 업체라든가 이런 거 IP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중국에 얼마나 진출해 있냐 이제 이런 거가 향후에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크나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자 판호 발급 추이인데 뭐 이거는 쭉 우리나라가 이제 2019년에 쭉 이렇게 나온 건데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 그 계속 줄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2019년에는 186건에서 작년에는 97건. 근데 올해는 이제 2월 9일까지 33건이니까 네.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역시 PC보다는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러네요. 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디바이스 외자 판호 발급 비중은 이제 모바일이 76.3% 2020년. 올해는 이제 모바일이 75.8%에서 모바일이 좀 그래도 계속 높은 포션인데 이제 콘솔 게임이 좀 늘어났다는 게 이제 특이한 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K 드라마의 이제 공급 확장과 마진 확보인데 이제 코어 콘텐츠의 순환은 지속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 드라마 시장은 제한적인 어떤 마켓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적인 제작비 투입을 통해 이제 수출을 확대해야겠죠. 뭐 어차피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뭐 글로벌하는 게 그만큼 더 매출에 기여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러한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 어떻게 성과가 없으면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발생하는 수익하고 비용이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줄이면서 어떤 마진을 높이는 이러한 어떤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장도로 볼 때 드라마, 영화는 콘텐츠 소비가 가장 즐기는 영역이죠. 그다음에 높은 인기를 통해 소비 구도인 TV와 그다음에 극장의 어떤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서 아마 TV가 그만큼 또 모바일보다는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또. 이제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된 거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타켓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아이덴티티와 서사는 이미 문화적으로 이제 글로벌 문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한테 어떤 그 강력한 파급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0년간의 개인 디바이스 및 통신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제 콘텐츠 소비가 어떤 또 개인화되는 이런 것도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스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대중 공략이 1차적 이제 광고식 형태로 지금 현실화되었다면 그 위에는 이제 개인화된 소비자를 공략하는 2차 어떤 수익 장치를 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형 콘텐츠 제작사는 뭡니까? 스튜디오 드래곤과 이제 제이 콘텐츠는 캡티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상파에서 우리 전파되지 않은 거를 일단 시청자 공파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시청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코어 콘텐츠로 해서 이러한 TV, 캡티브 TV의 어떤 드라마가 어떤 면에서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이거를 계속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1차 수익인 광고를 통한 제작비를 확보해서 IP를 보게 돼 어떤 유통 등의 다양한 일단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수익 상실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국내 드라마 시장은 작가, 감독 등 핵심 크리에이터 영입을 통해서 웰메이드 콘텐츠 공급 시장 가능성을 제고시켰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과 함께 공급량 및 제작비 증액을 통한 규모 확장을 깨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성공하려면은 많은 작가를 보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웹툰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작가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또 이게 몸값이 올라가겠죠. 이제 결국에 이제 경쟁인데 과연 히트작을 많이 내는 작가들을 이제 보유하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아마 선두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한된 어떤 뭡니까 이제 편성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넷플릭스 등 어떤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채널이. 그래서 이런 그 외국 업체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어떤 수익과 비용이 미스매치. 그러니까는 이제 수익이 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그렇죠. 가능성은 좀 우리나라 콘텐츠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는 보면 최근에 제작 편수를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사용자 확장을 계속 꾀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K 드라마가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제 아시아 마케트 공략을 위한 가장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초전 기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글로벌 트렌드 만드는 에이스토리의 킹덤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폰을 보면 인터내셔널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K 드라마의 입지가 일단은 올라간 맞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글로벌 OTT의 어떤 K 드라마에 대한 어떤 구애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일단은 뭐 넷플릭스가 성공함에 따라서 이제 올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다음에 HBO 맥스 등 국내 및 아시아 진출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일단은 그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던 게 일단은 호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토종 OTT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도 일단은 콘텐츠 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자 이제 노력 중인데 이러한 어떤 산업 내 공급자 증가는 일단 미디어 산업의 어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일단 선순환 구조 정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3폼 임팩트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콘텐츠 산업 밸류 체인은 일단은 공급과 수요의 형태의 급격한 변동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네. 이렇게 개선한다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밸류 체인은 이제 첫 번째 기획 제작, 그다음에 편성 반영,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판권 유통인데 결국은 이제 판권 추가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기획 제작이나 편성에 있어서도 어떤 세밀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TV 광고를 일단 주요 재원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TV나 극장 또는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서 일단은 시청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드라마 산업이 이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웰메이드 콘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글로벌을 향한 이러한 어떤 그 성장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라마 작가라든가 이제 감독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시적소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물론이고 신인 크리에이터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계속 이제 부상함에 따라서 점점 더 일어나는 어떤 거 뭡니까 작가나 드라마 작가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아마 그만큼 이제 여기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신입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으니까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각의 뭐 우리 플랫폼에 보면 이제 등용문 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대회라든 게 있고 근데 아니면 이제 뭐 도제식으로 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좀 우리 뭐랍니까 신규 새로 이쪽에 진출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좀 기회가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면 항상 이게 어떤 카르텔 형성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거에다 어떤 신인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한 그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콘텐츠가 대중에게 일단 서비스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눈높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작품성이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거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이런 게임이나 콘텐츠의 경우에도 결국엔 수익이 나야지만 계속 재투자가 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좀 빈약하거나 이러면 뭐 당연히 그 외면을 받으면서 수익성에도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내 구조적으로 증가된 모멘텀을 가진 콘텐츠 산업이 일단은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K 콘텐츠 기업에 임팩트를 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일단은 어떤 글로벌 OTT, 국내 OTT를 중심한 미디어 산업의 플랫폼 확대와 아마존, 쿠팡 등 미디어 비주력 분야의 콘텐츠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발생한 어떤 공급에 대한 빅 웨이브가 점점 더 거셀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 다변화 및 개인 미디어, 아까 이제 개인 정보로 간다 그랬잖아요. 개인 네, 정보로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전통적인 이 롱폼 콘텐츠 제작에서 그러니까는 긴 그런 롱폼보다는 숏이나 미드폼으로 제작폼 편화가 주장되면서 뭡니까? 이제 제작량이 많이 능가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시청 상위권은 물론 인터내셔널 콘텐츠로도 일단은 폼이 올라는 K 콘텐츠 어떤 뭡니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구독 및 인기를 확보, 웹툰, 웹소설의 원천 IP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CG라든가 VFX 등 이런 뭐 가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 경쟁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 시스템 변화가 이제 원래 시스템에서는 기획, 투자, 제작, 이제 편성 반영해가지고 이제 지상파라든가 TVN, JTBC 해가지고 이제 2차 변화는 OTT까지 갔는데 이런 게 이제 1차 변화는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TV 광고 외주 제작 이렇게 되고 2차 변화는 웹툰 IP, 뭐 IP 보유, 텐트포라, OTT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이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시류에 맞춰가지고 우리 콘텐츠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영화 라이브를 보니까 이제 영화는 오른쪽이면 낙원의 밤, 승리호, 차인표 콜, 사냥의 시간, 페르소나, 옥자 한 번도 본 게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에 좋아하면 울리는 투, 스위트홈, 보건고사, 아는 형, 인간성, 킹덤 시즌 2, 나홀로 그대, 좋아하면 울리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뭐 킹덤 시즌 1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제작비가 보면은 이제 우리 스위트홈이 300억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영화로 해서 이제 옥자가 이제 무려 570억이 소요가 됐다. 그래서 제작비가 거의 뭐 100억에서 뭐 300억 이 정도 기본이기 때문에 네. 잘못 그게 흥행에 실패하면 이제 그대로 적자를 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주요 이제 OTT 현황을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출시가 2008년에 됐고요. 주요 IP 콘텐츠 이제 거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2019년 11월, 넷플릭스보다 거의 이제 11년 늦었고, 훌루하고 ESPN이 있고요. 그다음에 AT&T는 이제 HBO 맥스인데 이거는 타임 워너 써가지고 2020년 5월, 가지고 HBO, TBS, CNN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컴캐스트는 스카이인데 출시 시기는 2020년 7월, 7월, MBC 작년 됐고, 7월. 그다음에 애플은 애플 TV가 2019년 11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글로벌 주요 OTT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국내 OTT는 이제 와브, 그다음에 TV인, 시즌, U 플러스, 모바일 TV, 왓챠 플레이, 카카오 TV가 있는데 콘텐츠 투자액이 이제 2020년에 와브는 무려 3천억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V인은 무려 3년간 4천억 이상을 투자를 하고 카카오 TV도 이제 3천억이 거의 뭐 세 개만 해도 1조 원 넘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연계이금 아시겠지만 와브는 SKT, TV인은 CJNM, 그다음에 JTBC, 네이버, 그다음에 스위젠은 KT, 뭐 여러 가지 이제 카카오 팀은 카카오가 있고요. 주요 서비스는 주로 뭐 지상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캡티브 채널을 통해서 네. 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방역 국내 드라마가 이제 2019년 이전에 보면 이제 첫사랑 뭐 쭉 있는데 보면은 저는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좀비사 킹덤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계속 뭐 재밌는 걸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2018년에서 보면 뭐 2019년에 뭐 사랑의 불시착이 있고 아스날 연대기 네. 있죠. 그다음에 신입사원 구혜정 이거는 봤어요 제가. 아. 그다음에 이제 베가본드도 저도 봤고 메밀 동백꽃 필 무렵 이것도 네. 이제 봤는데 뭐 어.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나올러 그때 뭐 스위트홈, 보건소, 아는 형 뭐 이런 종목이 쭉 나오죠. 네. 쭉 나오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맨날 텔레비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놓치는 거 있는데 좀 어떤 데는 재방송도 보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된 빅데이터 커머스를 가지고 이제 에이드 테크를 해가지고 인베스트머니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면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광고 시장에서도 비대면화를 이제 더욱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과거 ATL과 BTL을 나뉘었던 그 시장이 대면 마케팅의 극단적 축소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로 전환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이 밀레니엄 시대는 물론 전 세대를 관통하는 이제 마케팅 자리가 되는데 이제 BTL은 이제 미디어를 매개되는 프로모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TL의 반대는 ATL은 이제
어떤 거 비대인적 TV나 라디오 이런 거를 활용하는 이제 전통적 매체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행동이 클릭 스템으로 기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대한 어떤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비자 행동의 데이터의 누적이 일단 기존 개인 정보와 익명 정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깊이를 증가시켜 가지고 기업들과 소비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보안이나 이런 게 또 취약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어떤 확장하는 측면에서 어떤 보안, 어떤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도 같이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 날이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데이터 사용량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언택트 국면이 진정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영향은 아마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늘어날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기존 대비 높은 적립금 요율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쿠팡은 이제 로켓아웃 고객의 무료 배송 및 무료 반품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쿠팡도 이쪽에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쿠팡의 어떤 파급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마 이번에 뭐 그 뉴욕 증시 상장으로 봐서는 일단 뭔가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상장되는 가격이 35불로 결정됐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32, 34였는데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일단 미국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상장하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일단 되겠죠. 이제 거기에 자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 그거 가지고 크게 아마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D 테크 산업은 이제 PC에서 모바일, 그다음에 검색 키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애드로 넘으면서 디바이스와 이제 통신 기술의 발전을 깨웠죠. 그다음에 이제는 단순 리타겟팅에서 누적된 소비자의 어떤 디지털 행동 양식에 기반한 이제 적극적 타겟팅으로 일단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됨으로써 계속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했다 용어 정리하면 이제 페르소나, 이제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에 연기되는 이제 등장인물로 심리학적으로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단다로. 그다음에 쇼리밍은 이제 뭡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살펴본 후에 사는 거는 온라인에서 사는 거. 그러죠. 근데 이런 건 뭐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좀 싸게 살려고. 그다음에 플렉스는 이제 힙한 문화에서 유래한 말로 요즘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돈 자랑하다, 돈을 다 탕진하다, 비싼 이게 이제 플렉스라는 개념이라. 네, 저도 그렇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뭐 가심비는 이제 뭐 가격 대비 심령 안 좋다고, 가성비는 뭐 많이 아는 용어라서 이런 게 이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저도 이제 페르소나는 말은 이제 처음 저도 접근했거든요. 이제 가면이라는 건데 뭐 쇼루밍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사실 용어도 워낙 많이 생기니까 요새는 한 일주일만 지나서 보면 뭐 새로운 용어 많이 탄생을 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참 그게 힘드네요, 요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가 있고 가명정보, 익명정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는 뭐 쉽게 알겠지만 이제 가명이라는 거 익명,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어감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모바일 결제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계획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 페르소나를 자극할 빅데이터 커머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광고 테크노 사업의 발전이 소비자의 접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광고자 매체는 이제 광고 시장의 어떤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주는 이제 지출하는 비용 대비 어떤 효과를 계속 늘려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체는 보유하고 있는 광고 지면을 통해 수익의 최다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내 광고 산업 형태는 관계 중개사업 모델인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업 모델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광고주와 매체의 최대 가치를 제고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이제 접목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그래매틱 바행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매틱 어떤 바행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그다음에 DMP,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그다음에 SSP,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 있는데 DSP는 광고 지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매체에 나타나는 소비자가 반응이 가장
높은 그런 그 구매 확률을 높이는 그런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DMP는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네. DSP가 효과적으로 인벤토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SSP는 이제 매체 이익 극대화하는 광고를 파악해서 이제 지면을 판매하는 거죠. 이게 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면 이제 상가 같은 데들 MD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지면이 이제 물론 일면이 나오면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제 네. 여러 가지 신문에 이런 그런다는데 이런 것도 어떤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프롬프트 바잉 산업이 지속적인 빅데이터 어떤 축적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축적된 거를 또 분석을 얼마나 잘하냐 따라 네. 결국에는 이제 인력 지점의 전통적인 광고 시장을 우리 AI가 대체할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그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없어지는데 얘기죠. 또 그건 좀 네.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디바이스를 소유한 소비자들이 일단은 증가함에 따라서 네.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 기술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서 접근하냐가 아마 광고업계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의 밸류 체인 흐름은 이제 광고주,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매틱 바잉해가지고 DSP, AD, SSP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디어 랩사, 매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성장률은 이제 2000년 기존에 해가지고 한국은 21% 성장했는데 네. 중국은 무려 44% 엄청 크게 성공했고요. 그러네요. 미국은 14%, 글로벌 평균 18%.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데 아마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워낙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캠퍼스는 네이버, 카카오, 그룹에서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은 인크로스에 대해서만 목표가가 나고 나머지는 not rated 의견을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인크로스는 목표 주가 7만 원, 딜 데이터가 증명할 거잖아요. 뉴는 텐트포러가 포트박 본격 강화, 위디엑 스튜디오는 이제 VFX 기술과 동반한 종합 제작사, 그다음에 덱스터는 콘텐츠 제작 필수 코스, 넵튠은 글로벌 IP 가능성을 보이는 영원 회귀, 조이스트는 개당시 성자 발표의 자체 IP 강화, 와이더 플래닛은 기술 비핵 고도화서 오늘 보면은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크로스하고 와이더 플래닛이 올랐어요. 그리고 네. 이제 넵튠은 지속적으로 빠지거든요. 그다음 뉴는 이제 요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넵튠은 좀 그 차트상으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잠시 시간이 됐으니까는 네. 차트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넵튠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흐르고 있죠. 네. 네. 지금 22,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오늘 좀 거의 이제 주가가 좀 오를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이시티도 거의 바닥에 있는 네.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넵튠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지수가.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덱스터도 이제 약간 조정만 모습이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직 스튜디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뉴는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인크로스 한번 볼까요? 인크로스도 인크로스가 이제 확인해보시고. 6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네. 빠졌다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요거 지금 흐름이 파란 선만 괜찮나요? 좀 돌파하면은 좀 21선인데 이거만 돌파하면 괜찮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거 우리 중소기업들 해야지 IP 관련 업체 네.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치열한 매매 전략, 매매가 좀 오가고 있는 오전장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성공하는 투자가 되실 수 있도록 또 좋은 전략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